하던 거 이어서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원래는 우리가 산술평균만 알았으면 평균이 몇 배야 하면은 5배라고 대답하는 게 상식적이거든. 근데 봐봐 5배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로 뛸 때 얼마가 된 거야? 5,000원이 됐지. 근데 여기서 일로 뛸 때는 얼마가 돼? 25,000원이 됐어야 5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방금 천익이 왜 4배라고 대답했어? 그치 16배 된 거에다 뭐 씌운 거야? 그치 그게 기하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때마다 건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기하 평균을 쓰고 이런 상황에서는 산술 평균을 쓰는데 어찌됐든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이런 기면 x, y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비교해? 제곱해서 봐봐 이럴 때 대답이 칼같이 나와야 돼. 옆에 써있잖아. 어떻게 빼서. 비교해? 빼서.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뭐해서? 제곱해서. 양수니까 충분히 제곱해서 빼줄 수 있지. 빼면 이게 4분의 x 더하기 y의 제곱이고 4분의 마이너스 4x잖아. 얘는 2분의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뭐야? 0 이상이지.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 이제 얘를 활용을 할 건데 이런 관계가 있으면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얘랑 얘가 분명히 이런 관계가 있거든? 근데 경계가 있지.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지. 그 같아지는 지점에 대해서 물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중요해?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항상 요 뒤에 이런 말이 붙어. 단 등호는 x랑 y랑 같을 때 성립. 왜 x랑 y랑 같을 때 성립해? 내가 얘네를 빼보니까 얘가 항상 0 이상인데 언제 0이 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언제야? x랑 y랑 같을 때잖아. 그래서 등호가 x랑 y랑 같을 때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거 이미 해봤었어 여러 번. 여기가 상식적으로 잘 봐봐. 상식적으로 x 더하기 y가 4래. x, y 양수. 그때 x 곱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 너 이거 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 너희 만약에 x 더하기 y가 4고 x, y가 양수일 때 x 곱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해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바보들은 이런 짓도 해. 1, 3, 2, 3, 1. 그러나 답은 맞추겠지? 언제 최소야? 이 상황이 어이? x 곱하기 y의 최소 미쳤나봐. 최대 언제 최대야? 요때 최대지. 그치? x 값이랑 y 값이랑 어때? 같지? 살짝 의심을 해봐. 그럼 그거 말고 이렇게 찍는 거 말고 y 대신에 4-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식이? x 곱하기 4-x 이렇게 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대칭축이 2지. 그래서 2 대입했을 때 x가 2일 때 근데 x가 2면 얼마야? y도 2잖아. 그럴 때 최대다. 뭐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 얘는 어디다 쓰냐면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는 최대가 될 때 또는 얘는 최소가 될 때 그런 상황들을 너희한테 물을 거야. 그래서 어느 상황에 쓰이냐면 최대 최소 문제에서 쓰여.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 최소 문제는 뭐만 가지고 풀었냐면 완전 제곱식 가지고만 풀었었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가지고만 풀었었지. 근데 여기에 이제 도구가 추가가 된 거야. 요러한 부등식. 됐어? 그래서 이제 너희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요 부등식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됐니? 그럼 요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뒤에 요 등호 성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결국 물어보는 건 요 상황일 테니까. 됐어?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인데 요 부등식에 이름이 있어. 여기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있잖아. 원래 플레임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야. 알겠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산술기하 부등식 이렇게 불러. 그냥 줄여도 그냥 산술기하라고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어찌됐든 평균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평균 낸 대상들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내가 이제 비교를 할 거야. 2x 더하기 y랑 2x 더하기 y의 산술평균과 2x랑 y의 기하평균을 비교를 할 거야. 그럼 얘네들은 평균을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낸 거야? 2x랑 y를 가지고 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건 내가 평균된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그럼 자, 위에서 얘네들은 언제 같아져? 라고 얘기를 했지. 아니, 언제 같아져? 이 상황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언제 같아진다 그랬어? x랑 y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만 있으면 안 돼. 이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한다가 의미가 뭐냐면 평균된 두 대상이야 얘네가. 평균을 낸 대상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지금 평균을 2x랑 y를 가지고 냈지. 그럼 누구랑 누구가 같을 때? x랑 y가 같을 때, 2x랑 y가 같을 때야? 2x랑 y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연습만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산술기하 부등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봐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산술기하 문제가 나오면 합 또는 곱이 일정해야 돼. 합 또는 곱이 일정하고 두 개의 미지수 또는 여러 개의 미지수들이 항상 양수여야 돼. 이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꼭 써야 돼가 아니라 쓸 수 있다야. 너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산술기하를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안 돼. 선생님 산술기하 언제 써요? 이때 산술기하 써요?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써보고 시작하는 거야. 단 어떠한 조건 하에서 합 또는 곱이 일정하거나 x랑 y가 양수거나. 왜 합 또는 곱이 일정해야 되냐면 합은 뭐야? 산술평균. 산술평균 구할 때 합을 구한 다음 반으로 나누잖아. 곱은 뭐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잖아. 그러니까 합 또는 곱이 일정해야 그러니까 왼쪽 부등식의 왼쪽과 오른쪽 중에 적어도 하나는 알아야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그런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나 한번 봐봐. 129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졌어.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일단 양수 조건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8의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야 근데 합이나 곱이 일정해? 일정하지? 얘랑 얘랑 곱해봐. 얼마야? 16. 일정하잖아.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곱이 일정한 거는 너희 문제 속에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x랑 y가 양수다 라는 조건은 문제에 대놓고 보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일정한 값이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될 수도 있어. 미지수를 설정을 했을 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가면 심지어 얘만 해도 어렵지.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곱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쓰면 돼? 얘네들의 산술평균은 뭐 이상인 거야? 얘네들의 기하평균 이상인 거지. 그럼 다시 양면에 2를 곱하면 이거 값이 얼마야? 8이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뭐라고 하면 돼? 8이다 라고 하면 되지. 근데 대체 언제 8이 돼? 라고 물어보면 평균된 대상이 누구야? 얘랑 얘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면 뭐냐? A분의 B 제곱이 몇이 될 때? 16분의 1이 될 때. 따라서 A분의 B가 4분의 1일 때, 즉 A는 4B일 때. 됐어? 이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A 대신에 4B 집어넣어봐. 그럼 정확하게 값이 8이 나오지 않을? 8이 아니? 왜 8이 아니야? 근데 루트 16이면 4니까. 그러니까 2 곱하면 아 8이 맞는데 얘가 16분의 1이 아니네. 얘가 4네. 봐봐. 얘랑 같다라고 두면 2B 약분하면은 A분의 B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분의 B가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안 되지. 왜? A랑 B가 양수니까. 따라서 B 대신에 우리가 2A를 대입해보면 B 대신에 2A 대입해보면 여기가 4가 나오고 B 대신에 2A를 대입해보면 여기도 4가 나오지. 평균된 두 대상이 같은 게 확인이 됐지. 그치? 그래서 이제 값이 8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뭐인 거야? 합이랑 곱이 일정한 게 한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됐어? 그럼 몇 개 더 해보자. 131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더하기 B분의 1, 4B 더하기 5.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얘 같은 경우에 얘의 최소를 구하래. 얘의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별수 없으면 전개. 그럼 전개해보면 여기 이만큼 4AB지?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AB분의 1 그리고 나머지를 곱해서 더하면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5를 더해도 괜찮겠지. 그런데 얘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왜? 곱한 게 일정하잖아. 곱한 게 일정한 게 어떻게 숨겨져 있냐면 역수 두 개가 더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너희 눈에 역수가 보이면 그 상황에서 산술기하를 사용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 나중에 배울 수원에서도 역수들이 등장을 좀 해. 그럼 그때도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를 쓰는 상황이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산술평균은 5 이상이야. 얘네들의 기하평균 이상이 되겠지. 됐어? 얘네들 곱한 게 4니까. 그럼 그럼 뭐야? 얘는 몇 이상인 거야? 4 이상인 거니까 얘의 최소값은 4니까 전체의 최소값은 9다. 그럼 언제 성립한다고 그게? 누구랑 누구가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 즉 4AB의 제곱이 1일 때 따라서 A 곱하기 B가 2분의 1일 때 성립하더라. 됐어? A 곱하기 B가 2분의 1이면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맞지? 됐어? 그 다음 이번엔 조금 반대로 131번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이번엔 근데 대놓고 곱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곱이 10이라고 주어져 있지? 곱이 10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2x 더하기 5y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거야. 왜? 131번이 아니야. 133번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제 얘네들의 산술평균은 뭐 이상이다? 얘네들의 기하평균 이상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럼 요건 계산을 하면 얼마야? 20이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40이 될 거니까 얘는 얘의 최소값은 몇이다? 40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그럼 그때 또 언제 성립한다고? 2x랑 5y가 같을 때 2x랑 5y가 같을 때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2분의 5y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그럼 2분의 5 y 제곱의 값이 10이니까 따라서 y 값은 양수니까 2였겠지? 그럼 y 값이 2면 그때 x 값은 뭐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도 10이고 여기 어? 뭔가 잘못됐는데? 여기가 2가 아니구나. 아, 됐어. 아니 이건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 때니까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 확인했지? 됐어? 내가 방금 왜 실수를 했냐면 내가 방금 너희한테 보여줄 때는 어떤 거 두 개가 더해져 있으면 얘를 굳이 2로 나누고 얘가 기하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썼었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써. A 플러스 B는 항상 뭐 이상이다? 2루트 AB 이상이다. 근데 내가 계속 막 반으로 나누고 그런 짓을 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만 외우면 너희가 나중에 그 질문에 선생님 산술기하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산술기하라고 기억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산술기하라는 단어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사실? 평균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거든? 근데 산술기하만 외우니까 평균이라는 말을 막 계속 까먹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평균을 좀 강조하느라 그렇게 한 건데 얘들아 처음 배울 때는 산술기하라고 외우지 말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 나는 산술기하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 얘기를 계속 강조는 할 거야. 이거를 너희가 평균으로 생각해야 잘 안 까먹지. 산술기하 그렇게 외우면은 기억 잘 못해. 왜냐면 매번 강조하지만 단어의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훨씬 많아. 물론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도 있겠지. 함수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는 단어지. 진짜야. 그 영어에서 펑션을 따오다가 그 적절한 한자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찾은 것 뿐이야. 물론 이제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려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야.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단어들은 최대한 의미 있게 외우는 게 너희가 외우는 게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 게 너희가 암기를 덜하는 방법이고 어쨌든 그런 거니까 됐지?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머릿속에 산술 평균이 뭐고 기하 평균이 뭔지만 정리를 하고 걔네들의 대소관계는 명확하게 보이잖아. 산술 평균이 먼저 나오니까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치?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겠지만 너희는 처음 배우니까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해주자까지. 그러면 절대부등 얘는 x랑 y가 양수인 상황에서의 절대부등식 중 하나고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가 더 있어. 135번 같은 데서 쓰이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냐면 abxy가 실수일 때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거는 ax 플러스 by 제곱 이상이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이런 것도 외워서 써야겠지. 어떻게 외우냐 이거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처럼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게 이렇게 생긴 거 이상이다. 그러니까 AX라는 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고 BY라는 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겠지? 그거의 제곱 이상이다 라고 외우면 되고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Y는 BX일 때 성립합니다. 왜 AY는 BX일 때 성립하냐면 이것도 결국 증명은 지금 뭐 하겠어?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겠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렇게 정리가 돼. AY-BX 전체의 제곱으로 정리가 돼. 그래서 얘가 0 이상이겠지.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가 0일 때 성립하니까 유조건이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 얘 같은 경우에도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아니지. 증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얘는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성립해. 하나 늘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 이것도 성립해. 그리고 하나 더 늘린 것도 성립해. 또 하나 더 늘린 것도 성립해. 또 하나 더 늘린 것도 성립해. 얘는 n번째까지 다 성립해. 알겠지? 참고만 해.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 산술기한에 양수 조건도 있어야 되고 합도는 곱이 일정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합만 일정한 게 주어졌을 때 써주면 돼. 135번 같이 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일 때 어떤 거에 합이 일정하지? 합이 일정했을 때 또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물어. 됐어? 그럼 이제 얘는 이 형태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돼. x제곱과 y제곱이 여기 있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쓰고 1차식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지. 여기에 2x 더하기 y라고 써주는 y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2랑 1이지.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계산만 해주면 돼. 얘가 5고 얘가 5니까 여기가 이제 25로 계산이 될 거고 25는 2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이니까 2x 더하기 y는 5 이하 마이너스 5 이상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t제곱이 25 이하니까 우리 충분히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뭐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냥 산술기하 부등식이 사용이 되는 경우랑 얘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달라. 질문 자체가 달라. 한 문제에 합과 곱이 같이 등장했을 때 최대 최소가 나오면 산술기하를 써주고 합만 나왔을 때는 뭘 써줘? 코시-슈바르츠 써주면 돼. 그럼 선생님 이건 꼭 코시-슈바르츠로만 되나요? 아니. y는 요 값을 는 k라고 두고 y 대신에 뭐 대입해? k-2x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쓰면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실수 xy니까. 사실 이미 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추가적으로 배운 거야. 너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새로운 방법 정도를 배운 거야. 근데 산술기하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 뒷단원에서 많이 나와. 너희한테 x 더하기 x-1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래. 단 x가 1보다 크대. 그럼 얘는 봐봐. 역수 비슷한 게 나왔지. 야 근데 곱하면 사라져? 미지수가 안 사라지지. 사라지게끔 만들면 되잖아. x-1 더하기 x-1분의 3 플러스 1 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럼 얘는 뭐 이상이야? 2루트 3 이상이니까 얘의 최소값은 2루트 3 더하기 1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상황을 봤을 때 합도 안 주어져 있고 곱도 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역수 비슷한 게 보이면 우리가 역수가 보이게끔 꼴을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1이 빠졌으면 1을 더해주고 만약에 1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면 1을
빼주면 되겠지? 됐어? 끝. 얘들아 152번은 안 해가도 돼. 152번에 x 칩시다. 다음번에 지훈이 거 채점하는 애들 152번 꼭 확인해.